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두 번째 개념 시간으로 인수분해 공식 더 소개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하나의 당식을 두 개 이상의 당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을 우리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드는 거죠. 자,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봤더니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딴딴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요런 꼴의 당식을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꼴이 도대체 어떤 꼴이냐?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제곱항이 있고 이 녀석은 A를 제곱한 거, 이 녀석은 B를 제곱한 건데 이 딴딴해서 가운데 항과 맞춰줘야 되죠. 이 A, B 맞기 때문에 앞에 부호를 가운데 넣어서 이 녀석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어요. 자, 오늘 하는 공식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완토기 부투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인수분해 공식으로 만든 거죠. 자, 역시 당식의 곱셈 이제 전개했던 그 공식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a 플러스 b라는 당식과 a 마이너스 b라는 당식을 곱했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완또기 그리고 부트리가 있을 때는 완또기 제곱 빼기 부트리 제곱으로 전개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당식을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당식을 봤을 때는 어떻게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식이 어떤 당식인가요? 항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 제곱 빼기 어떤 것 제곱. 자, 이는 A를 제곱한 거고 빼기 이는 B를 제곱했어요. 그럴 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이 두 당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냥 간단하게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라고 인수분해 공식을 달달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5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우리가 당식을 인수분해 할 때 딱 보고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인다. 내 눈에 이게 보인다고 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모든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의 영순위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이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긴 했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의 영순위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다. 공통인수 묶어낼 게 없으면 보고 혹시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 형태일까? 이것을 고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번에 공통인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제곱 빼기 이 녀석은 7의 제곱. 따라서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2번 역시 공통인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녀석은 x의 제곱, 이 녀석은 8의 제곱. 따라서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한 다음에 거꾸로 과정을 마음속으로 암산을 해보면 완또기들이 보이고 부트리들이 보이고 따라서 완또기 제곱 빼기 부트리 제곱으로 전개가 잘 되는 걸로 우리는 검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에 공통인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곱 빼기 제곱. 이 녀석은 누구의 제곱이냐? 6,
6b 전체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은 a 플러스 6b와 a 마이너스 6b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3x를 제곱한 거고 4y 전체를 제곱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4y,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102의 제곱 빼기 98의 제곱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죠. 102 플러스 98과 102 마이너스 98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 앞에 부분은 200 곱하기 뒤에 부분은 4가 되기 때문에 800 이렇게 직접 제곱하고 빼고 또 이 녀석을 제곱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0.85 플러스 0.15 곱하기 0.85 마이너스 0.15 이렇게 하면 앞에 거는 얼마다?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0.7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0.7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선생님이 교과서를 잘라왔는데 사실 이것이 3번이고 이 녀석이 4번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자체를 3번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둘 다 이 공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X자 공식이라고 합니다. 왜 X자 공식이라고 하냐면 자, 그 의미도 왜 그렇게 별명을 부르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개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당식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탄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x 플러스 a라는 당식과 x 플러스 b라는 당식을 곱했더니 자, 우리 요거를 1차식과 1차식의 곱셈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이런 1차식과 이 1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된다. 2차식은 최대한 항의 개수가 3개로 볼 수가 있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x에 관한 2창 플러스 x에 관한 1창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자, 2창을 담당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곱해진 경우밖에 없어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상수항 먼저 가볼게요. 상수항은 앞에 다항식에서의 상수항과 뒤에 다항식의 상수항이 만나서 곱해졌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요거 잘 보세요. 1차 항을 결정 짓는 것은 어떻게 분배 법칙을 해줬을 때냐면 앞에 다항식에서 1차 항과 뒤에 다항식에서의 상수항이 곱해지고 또 앞에 다항식에서의 상수항과 뒤에 다항식의 1차 항이 만나서 곱해졌을 때 그것을 합했을 때에 1차 항을 만들어냈죠. 따라서 ax 플러스 bx라서 a 플러스 bx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의 아이디어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보면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고 할 텐데 이것을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문제집에서든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은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곱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좌변 우변 바꿔서 적어볼게요. x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를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2차 항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1차 항과 1차 항의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자연수를 묶어내는 경우를 생각을 뺀다면 1차 항과 1차 항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1차 항과 1차 항을 이렇게 밑으로 적어 볼게요. 인수분해의 결과를 옆으로 안 적고 밑으로 적어 볼게요. 자, 이 x제곱항을 만들려면 이 x항과 여기 1차 항을 만나서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x제곱이 되려면 여기도 x, 여기도 x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AB가 됐다는 것은 앞에 1차항의 상수항과 뒤에 1차항의 상수항의 곱의 결과이기 때문에 AB의 약수 A나 B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A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1차항을 결정짓는 것이 뭐였냐면 앞에 항에서 1차항과 뒤에 항에서 상수항이 만났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결과 BX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뒤에 1차항과 앞에서의 상수항이 곱해졌을 때 그때는 AX 이렇게 되죠. 이것을 더한 것이 A 플러스 BX 이렇게 1차항을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같죠? 따라서 이게 플러스이고 이게 플러스일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가운데 1차항의 개수랑 맞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이렇게 곱한 결과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한 결과 역시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의 인수분해의 결과는 x 플러스 a 당식 곱하기 x 플러스 b 당식의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x자 공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이러한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이 1차식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각각의 1차식을 밑으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x에 관한 1차식인데 이 x제곱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랑 누구? 여기 x항과 뒤에 x항을 곱했을 때만 이걸 만들어냈죠. 따라서 이것은 ax, 여기 x에 대한 1차항이니까 ax, 여기는 c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곱했을 때 ac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만들어냈은 bd, 이것은 앞에서의 상수항 곱하기 뒤에서의 상수항 곱했는 경우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bd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 적으면은 곱해서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항은 앞에서의 1차 항과 뒤에서의 상수항 이렇게 곱했을 때 ADX 이렇게 곱하면 BCX. 자, 이것의 합인데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야지 AD 플러스 BC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의 결과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자, 여기도 부결정이 되죠.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도 플러스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의 결과가 AX 플러스 B 당식 곱하기 CX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상수항을 만들어내는 이 각각의 이제 1차 항에서의 상수항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자, AC 2차 항의 개수를 적절히 약수를 어떻게 나누어 적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정확하게 1차 항의 개수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연습을 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수분해를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인수분해하라는 문제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영순이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세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세 개의 항에서 제곱항 두 개가 보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곱항으로 보이는 것이 x제곱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자 공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2차 항을 2차식을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우선 1차 항과 1차 항이 만났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만 x제곱을 만들어내죠. x제곱이 되려면 그냥 x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 플러스 15를 만들려면 누구와 누구를 곱했을 때냐? 앞에 1차식에서의 상수항과 뒤에 1차식에서의 상수항을 곱했을 때예요. 그때 15를 만들어내는 것은 3 곱하기 5 이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3과 5를 나열을 해봤는데 1차 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에서의 x와 뒤에서의 상수항 곱해는 5x 이렇게 곱해는 3x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합이 8x가 되려면은 자, 곱이 15가 되려면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플러스 8x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곱한 결과가 플러스 3x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곱한 결과가 플러스 5x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따라서 인수분해의 결과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왜 x자 공식이 탄생했는지는 아니까 조금 더 도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2번 역시 세 개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x제곱은 x와 x를 곱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플러스 20이 되려면 같은 부호의 두 숫자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곱했던 결과와 곱했던 결과의 합이 이거 되게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지면 다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 20이 되려면 4랑 5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하면 5x. 자, 이 녀석의 부호는 같아야 되는데 같은 부호가 왔을 때 풀풀이 오든 마마가 오든 마이너스 12x는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자, 20의 약수 다른 것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랑 5 말고 또 뭐가 있냐면 2와 10도 있죠. 그래서 2와 10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10x 자, 중간에 부호는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2x라는 결과를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따라서 x-2 x-1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3번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역시 공통인수는 보이지 않고 제곱항도 두 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x자 공식으로 해결을 해보면 x제곱은 x 곱하기 x 자, 28은 47의 28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마이너스 28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상수항과 뒤에 1차식의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풀마 또는 마풀이 되겠죠. 자, 뭔지는 우리가 1차 항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하면 7x죠. 이것의 결과가 플러스 3x가 되려면 이 녀석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줘야 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플러스 7x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를 그대로 앞에 옮겨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인수분해의 결과는 x-4, x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4번에 역시 공통인수 보이지 않고요. 제곱항도 두 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x자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x제곱은 x 곱하기 x 14는 27의 14 제일 빨리 떠오르기 때문에 배열을 해볼게요. 27의 14 자,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7x 자, 둘의 부호는 달라야 돼요. 왜냐면 상수항들의 곱이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풀마 또는 마풀이 와야 되는데 자, 1차 항의 개수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x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자, 부호를 앞에 복사해 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가로로 묶어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적으면 이런 인수분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해볼게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통인수는 보이지 않고 또 제곱항은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x자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2x 제곱을 만들려면은 하나는 x지만 하나는 2x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1차 항들을 곱했을 때 2x 제곱이라는 2차 항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9. 곱이 9가 되려면은 어떻게 나누어 적을까요? 3, 3.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서 쌤은 3, 3 적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9를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의 부호는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6x, 이렇게 곱하면 3x. 자, 부호를 같게 하면서 풀풀 또는 마마 하면서 합이 플러스 9x라는 1차항을 만들어 주려면 둘 다 풀풀. 자, 부호 앞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괄호를 하고 오른쪽으로 나란하게 적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자,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곱항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x자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5x제곱 만들려면 x랑 5x 곱했을 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는 1, 2를 적어도 되고 2, 1을 적어도 되는데 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우리가 1차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 2를 먼저 적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5x, 이렇게 곱하면 2x죠. 근데 플러스 2라는 상수항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각각의 1차항에서의 상수항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럼 풀풀 또는 마마 오는데 자,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7x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마마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마 붙여주면은 x-1, 5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1, 2를 순서대로 안 적고 혹시 2, 1 이렇게 적어봤다면 곱하면 10x 곱하면 x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풀풀 또는 마마를 와서 마이너스 7x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순서를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우고 다시 바꿔줬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역시 공통인수 보이지 않고요. 제곱항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x자. 자, 3x제곱을 만들어내려면 1차항이 하나는 x, 하나는 3x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은 2랑 5, 2 곱하기 5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아니면 순서 바꾸던지, 아니면 또 다른 곱,
1, 10 이런 거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서 1창 만들어내죠. 6x. 이렇게 곱해서 1창 5x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2창의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각각의 1창에서의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풀마 또는 마풀. 그런데 최종적으로 1차항 플러스 x를 만들었다는 것은 풀마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풀마. 이것은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6x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7 공통인수 안 보이네요. 제곱항도 안 보이네요. x자로 가볼게요. 자, 6x 제곱을 만들려면 x, 6x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2x, 3x 각각의 1창이 이렇게 생겨도 이제 곱하면 6x 제곱이 될 수가 있죠. x, 6x부터 가볼게요. 자, 7은 1, 7 적을 수도 있고 7, 1을 적을 수도 있어요. 1, 7을 적으면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7x인데 최종적으로 상수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야 돼요. 풀마 또는 마풀이 와야 돼요. 그럼 여기도 풀마 또는 마풀인데 요거 못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요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1, 7이 아니라 7, 1 순서로 적어볼까? 7, 1 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벌써 여기 있어서 42x가 만들어져서 풀마 마풀 해봤자 차이가 11보다 훨씬 더 커지죠. 요것도 안 되구나. 그러면 앞에가 x랑 6x가 아니라 2x랑 3x를 해봐야 되겠다. 자, 2x, 3x. 자, 이제 다시 7에 대해서 1, 7을 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7이 14x. 뭔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7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마 또는 마풀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오는데 부호가 다른 두 항의 합이 마이너스 11x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적어주면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자기가 적어봤을 때 x자 공식 사용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안 만들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절히 다른 약수들을 배열을 해서 맞춰서 끝까지 인수분해를 성공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공식 3번, 4번까지 해봤습니다. 수고했어요.